슈드랑 QLD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제일 좋았던 조합 슈드와 QQQ는 한 6대4에서 7대3이 시장도 이기면서 여기 마켓 있죠. S&P 500도 이기면서 리스크는 더 적었죠. 6대4 정도가 제일 수익률도 높고 리스크도 시장 대비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 그래서 이제 수익을 원한다 이런 식 분들은 6대4가 좋고, 좀 더 안정성을 원한다 그러면 슈드가 7, QQQ가 3 이렇게 7대3으로 하시는 게 딱 제일 적당한 그런 조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QLD는 이제 레버리지잖아요. QQQ의 2배의 레버리지니까 QQQ보다 좀 덜 들어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QLD 100%, QLD 100%를 들어갔고 QLD 1 이건 10%, QLD 2가 20%, 네, 이런 식으로 해서 QLD 3, QLD 4 10%까지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일단 제외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했던 슈드와 QQQ 6대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부터 한번 볼게요. 2년부터 한번 보시면 리밸런싱은 매년 해주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비율을 계속 맞춰주는 겁니다. 리밸런싱을 뭐 추가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이걸 더 사든지. 보통 슈드가 수익률이 더 낮죠. 일반적인 QQQ나 QLD보다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엔 QQQ가 비중이 더 커집니다. 8대2로 시작했다면은 슈드가 7이 돼버리고 얘가 3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8대2로 조정을 계속 매년마다 해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일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2년차를 봤을 때 2년차 때까지는 S&P 500이 3등에 차지해 있어요. 14.91%. 그리고 슈드 QLD 100%죠. QLD 100%짜리가 78%나 올랐습니다. 근데 최대의 낙폭을 보면 굉장히 낙폭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2년 전까지만 보면 위기 상황이 없었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QLD의 성과가 제일 좋다. 이 2년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위기 상황을 항상 우리는 맞는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좋은 장만 보게 되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3년을 보겠습니다. 3년차는 거의 2022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폭락장이 좀 있죠.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결과가 조금 의미가 있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이 0.78%밖에 연평균 수익률을 못 올린 거죠. 하락장이 좀 깊었으니까. 22년도 하락장 보이시죠? QLD를 보시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5%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이상으로 S&P 500도 만만치 않게 낙폭이 있었습니다. 슈드 QQQ가 S&P 500보다 더 낙폭이 작았죠. 수익률도 좀 작았지만 물론 QQQ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QLD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진 거고, 오히려 슈드가 7, QLD가 3 들어간 게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낙폭이 너무 컸죠.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보다 낙폭이 더 크다. 그럼 저는 의미 없는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년 보겠습니다. 1등은 QLD가 30% 들어간 거, 2등은 QLD가 20% 들어간 거, 그리고 마켓, 그리고 슈드 QQQ가 여기 자리에 있죠. 최대 낙폭을 보셔야 되는데 30% 들어간 QLD 최대 낙폭이 심합니다. 30% 마이너스. QLD 2도 낙폭이 심하죠, 시장보다.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최저 연수익률도 QLD가 확실히 더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QLD가 20% 들어간 거는 최저 연수익률이 더 낮아요. 슈드가 그래도 10% 정도가 증가하니까 이게 확 낮아지는 그 경향이 있죠. 그리고 5년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또 QLD 100%가 수익률이 높죠. 21%. 근데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60%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슈드와 QQQ 조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7년마다 2배씩 자산이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7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때도 QLD가 가장 상승률이 높죠. 자산이 2배가 아니고 3배가 상승했어요. 근데 최대 낙폭과 최저 연수익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QLD 30%, QLD 20%. 뭐 수익률은 좋죠. 그런데 낙폭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QLD가 20% 들어간 이 포트폴리오, 슈드가 80%, 최대 낙폭이 26%면은 시장 지수 대비 1.2% 낙폭이 좀 더 큰데 수익률은 거의 3%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최저 연수익률은 슈드 QLD 8대2 조합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슈드 QQQ 6대4보다 슈드 QLD 8대2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1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년을 넘어가도 최대 낙폭은 이제 다 같아집니다. 왜냐면
이때 2022년도에 폭락장이 컸었죠. 그때가 이미 계속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 낙폭은 거의 고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QLD 100%가 수익률은 가장 높아요. 시장 대비 수익금을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운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QLD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최대 낙폭을 잘 봐야 된다. 자, 2등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3, 2, 그리고 슈드 QQQ. 슈드 QQQ 6대4 조합이 슈드 QLD 9대1 조합보다는 항상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장기로 갈수록. 하지만 이제 낙폭에 있어서는 슈드 QLD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슈드 QLD 8대2가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최대 낙폭 한 1.2% 정도 차이 나는데 슈드 QQQ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죠. 2% 정도 차이 나더라도 수익률도 거의 2% 가까이 차이 나니까 1.5%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슈드가 생긴 이래로 가보겠습니다. 슈드 상장일 그때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일단 슈드 상장일 기준으로 이제 최종 합분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제일 장기 투자이고, 그리고 슈드 상장일 이후로 어느 게 제일 포트폴리오가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QLD 100%가 엄청납니다. 상승이 24억이 됐어요. 14년 차에 1억이 24억이 됐습니다. QLD가 굉장히 무섭죠. 이것만 봐서는 무조건 QLD로 가야겠다. 오히려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한 2천만원씩 1억씩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몇십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계좌가 좋은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애들 계좌이기 때문에 돈을 뺄 수가 없죠. 그것도 또 증여가 되고 어떻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계좌가 자녀들 계좌입니다. 그래서 자녀 증여를 1,000만원이라도 2,000만원이라도 그 비과세 한도 있죠. 2,000만원이니까 미성년자는 그걸 해주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LD에 넣었을 경우에. 하지만 시장이 또 언제 하락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2등은 역시 3, 그리고 3등이 20%, 그리고 슈드 QQQ가 항상 4등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최대 낙폭 시장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시장보다 1.3% 정도 더 높아요. 슈드 QQQ 6대4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저 연수익률도 이상적이고, 저는 슈드 QQQ 6대4 조합을 가장 추천드리고, 시장보다 높으면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 낙폭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시장 지수보다. 스파이 VOO, IVEV, SPLG보다 효과가 좋은 겁니다. 슈드 QQQ 6대4 조합이. 단지 매년 리밸런싱을 6대4로 계속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슈드 QLD 8대2도 좋습니다. 최대 낙폭을 보시면 리스크가 지금 시장 대비 1.2% 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3% 가까이 차이가 나요. 3% 넘게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슈드 QLD 8대2 조합 아니면 85대 15 이 정도도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아요. 최대 낙폭은 조금 크지만 버틸 수 있다면 차라리 슈드 QLD 8대2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결과를 보시게 되면 위험도가 높다고 하죠. QLD만 샀을 경우 그렇게 나오고, 3은 이것도 위험도가 높다고 뜨고, 8대2도 위험도가 높죠. 리스크가 일단 시장보다 높으니까. 슈드 QQQ는 안정적이고 최고의 조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슈드 QLD 9대1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두 개가 지금 제일 좋다고 나오지만 결국엔 이 둘 중에서 그럼 고를 거라면은 차라리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은 슈드 QQQ 6대4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수익률을 더 추구하고 싶은데 난 리스크를 그래도 좀만 줄여야겠다 이런 분들은 슈드 QLD 8대2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당 재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매 분기 슈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또 그 결과는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그 배당금 재투자를 오히려 리밸런싱 할 때 쓰는 방법이 아주 정말 효과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